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막말과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재판,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탄핵 반대 집회의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입니다. 악마의 눈에는 악마가 보이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 말하는 민주입니까?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광주까지 국민들을 불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선 직후부터 178회의 대통령 퇴진운동, 대선 불복, 29번의 탄핵, 23개의 정쟁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 범죄 방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략적 목표를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했습니다. 국익을 훼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민낯이 드러나고 내란몰이 사기 탄핵,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편법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답정 탄핵 재판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와 법치가 파괴될 위기에 몰리자 국민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아직도 민주당에 속고 있는 국민들께 호소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정과 사범에 국회와 제도를 악용해 개인 범죄를 방탄하고 위장 우클릭,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 독재, 예산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 탄핵, 대란 선동으로 정권 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 악마 집단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회 정상화, 재판 정상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계엄 탄핵 정국,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독식해 단 하루 만에 입법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나쁜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질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정마비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174일이나 끌면서 국정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했다고 탄핵한 감사원장은 63일 만에 겨우 첫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치 편향 재판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마은영 재판관 임명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 편향 선후전도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당한 이 정략적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대4 기각이었습니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보면 이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 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진숙 위원장의 마음까지 예단해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답변서 제출기일 7일도 보장하지 않고 졸속으로 수치 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판기일을 시작했습니다. 8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32조를 위반해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의적 절차 진행입니다. 소송지휘권 남용도 도를 넘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사실상 종용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의 신문 기회마저 박탈했습니다. 급기야 대본 운운하면서 재판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탄핵 재판의 예단도 심각합니다. 증거 능력 인정이 불가능한, 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법복 입은 정치 재판관들의 재판소,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 헌법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지난 14일 민주당은 마은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설마 이를 빌미로 추가 임명을 획책하는 것 아닙니까? 무효인 행위는 추안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마저 임명한다면 더 이상 헌재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제 기관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심이란 주관적 편향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엄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대, 경찰에 또아리 들고 있는 법치 파괴, 민주주의 훼손, 정권 찬탈을 기도하는 검은 세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은 세력, 기생 세력, 좌파 카르텔을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국민을 배반하고 국익을 훼손해온 이들을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을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조기 대선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짓말 전과자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원합니까? 민노총이 좌우하는
나라를 원합니까? 북중러와 가까이 지내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카톡도 검열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모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나가야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 자의적 운용, 그리고 소송 지휘권의 남용,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예단을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판사 출신이고, 제가 판사일 때 제가 있었던 법원의 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저도 언젠간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었고, 헌법재판관은 그 존경하는 이유는 가장 법리에 밝으면서도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잘 알고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저희의 기대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향적이고 가장 이념적인 분들, 또 특정 집단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러한 분들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모습대로 객관적이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번 탄핵 재판에서 주관적, 이념적, 정치적인 그런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요, 헌법재판소의 존폐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한 비판이 인신 공격성으로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무슨 인신 공격적인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문영배 소장의 소송 지휘라든지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과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다루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 사건은 접수 순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마은혁 후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접수보다도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수 순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편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분노가 임계치를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기상 비상계엄을 했을 때 내세웠던 주장 중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시기상 비상계엄 합법적이고, 이제 만약 대통령께서 기각돼서 나오시면 다시 비상계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합니까? 엄단하라고 했습니다. 좌파 카르텔을 엄단하는 것이 계엄을 통해서 엄단하자는 것입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 이후에 모든 것이 헌법과 법에 맞추어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론은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엄 이후에 탄핵의 절차도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되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도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그 다음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얼마나 남용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자의적으로 절차 행사했는지 이미 설명드렸지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반 형사 사건도 저렇게 재판했으면 대법원에 한마디로 징계, 민원이 들어가서 징계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증인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한다? 일반 형사재판 재판장도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바로 징계받을 일입니다. 초시계가 등장한다?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권위에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절차가 정말 헌법 가치에 부합하고 이런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론이 더 크게 분열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에 호소드리는 말씀입니다. 손동훈 대표가 5일 SNS에 이제 검찰 시간 관계가 등판할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은혁 재판관 가지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무슨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을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이뤄져서 선고가 4월 초에 된다는 얘기가 사실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장의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추후에 한다고 해서 보완될 수도 없는, 추한될 수도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이를 각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인용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 권한쟁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인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사실상 임명 절차가 빠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변론을 재개해야 되고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 절차가 있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서 강승규 의원님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모집 중인데 이거 보도에서 의원님께서도 이름을 같이 올리시는데 찬성한 걸로 보도가 되기도 해서 혹시 탄핵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 저의 꿈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그리고 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막말과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재판,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탄핵 반대 집회의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입니다. 악마의 눈에는 악마가 보이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 말하는 민주입니까?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광주까지 국민들을 불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선 직후부터 178회의 대통령 퇴진운동, 대선 불복, 29번의 탄핵, 23개의 정쟁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 범죄 방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략적 목표를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했습니다. 국익을 훼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민낯이 드러나고 내란몰이 사기 탄핵,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편법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답정 탄핵 재판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와 법치가 파괴될 위기에 몰리자 국민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아직도 민주당에 속고 있는 국민들께 호소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정과 사범에 국회와 제도를 악용해 개인 범죄를 방탄하고 위장 우클릭,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 독재, 예산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 탄핵, 대란 선동으로 정권 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 악마 집단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회 정상화, 재판 정상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계엄 탄핵 정국,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독식해 단 하루 만에 입법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나쁜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질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정마비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174일이나 끌면서 국정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했다고 탄핵한 감사원장은 63일 만에 겨우 첫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치 편향 재판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마은영 재판관 임명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 편향 선후전도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당한 이 정략적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대4 기각이었습니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보면 이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 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진숙 위원장의 마음까지 예단해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답변서 제출기일 7일도 보장하지 않고 졸속으로 수치 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판기일을 시작했습니다. 8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32조를 위반해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자의적 절차 진행입니다. 소송지휘권 남용도 도를 넘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사실상 종용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의 신문 기회마저 박탈했습니다. 급기야 대본 운운하면서 재판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탄핵 재판의 예단도 심각합니다. 증거 능력 인정이 불가능한, 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법복 입은 정치 재판관들의 재판소, 미리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 헌법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지난 14일 민주당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설마 이를 빌미로 추가 임명을 획책하는 것 아닙니까? 무효인 행위는 추안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마저 임명한다면 더 이상 헌재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헌재는 이제 기관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대본 운운하며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심이란 주관적 편향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계엄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대, 경찰에 또아리 들고 있는 법치 파괴, 민주주의 훼손, 정권 창탈을 기도하는 검은 세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은 세력, 기생 세력, 좌파 카르텔을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국민을 배반하고 국익을 훼손해온 이들을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국민들을 악마라고 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조기 대선 정권 찬탈 시나리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짓말 전과자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원합니까? 민노총이 좌우하는 나라를 원합니까? 북중러와 가까이 지내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카톡도 검열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모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나가야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 자의적 운용, 그리고 소송 지휘권의 남용,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예단을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판사 출신이고, 제가 판사일 때 제가 있었던 법원의 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저도 언젠간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었고, 헌법재판관은 그 존경하는 이유는 가장 법리에 밝으면서도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잘 알고 있던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저희의 기대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향적이고 가장 이념적인 분들, 또 특정 집단의 판사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러한 분들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모습대로 객관적이고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번 탄핵 재판에서 주관적, 이념적, 정치적인 그런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요, 헌법재판소의 존폐가 존폐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한 비판이 인신 공격성으로 과도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무슨 인신 공격적인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문영배 소장의 소송 지휘라든지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과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다루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통 사건은 접수 순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마은혁 후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접수보다도 먼저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접수 순서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편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분노가 임계치를 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파카르텔 엄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기상 비상계엄을 하셨을 때 내세웠던 주장 중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는 시기상 비상계엄 합법적이고, 이제 만약 대통령님께서 기각돼서 나오시면 다시 비상계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합니까? 엄단하라고 했습니다. 좌파 카르텔을 엄단하는 것이 계엄을 통해서 엄단하자는 것입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 이후에 모든 것이 헌법과 법에 맞추어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론은 통합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엄 이후에 탄핵의 절차도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되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도 합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맞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그 다음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얼마나 남용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자의적으로 절차 행사했는지 이미 설명드렸지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반 형사 사건도 저렇게 재판했으면 대법원에 한마디로 징계, 민원이 들어가서 징계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증인 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한다? 일반 형사재판 재판장도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바로 징계받을 일입니다. 초시계가 등장한다?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권위에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절차가 정말 헌법 가치에 부합하고 이런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론이 더 크게 분열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에 호소드리는 말씀입니다. 손동훈 대표가 5일 SNS에 이제 검찰 시간 관계 다시 등판할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마은혁 재판관 가지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무슨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재판관을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되면 변론기일이 이뤄져서 선고가 4월 초에 된다는 얘기가 많아져서 정성 이야기 그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국회의장의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 무효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추후에 한다고 해서 보완될 수도 없는, 추한될 수도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이를 각하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인용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 권한쟁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인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사실상 임명 절차가 빠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변론을 재개해야 되고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 절차가 있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서 강승규 의원님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모집 중인데 일부 보도에서 의원님께서도 이름을 같이 올리시는데 찬성한 걸로 보도가 되기도 해서 혹시 탄핵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야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 저의 꿈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그리고 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막말과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재판,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 탄핵 반대 집회의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망발입니다. 악마의 눈에는 악마가 보이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악마로 폄훼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 말하는 민주입니까? 민주주의는 이재명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광주까지 국민들을 불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선 직후부터 178회의 대통령 퇴진운동, 대선 불복, 29번의 탄핵, 23개의 정쟁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 범죄 방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략적 목표를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했습니다. 국익을 훼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민낯이 드러나고 내란몰이 사기 탄핵,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편법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향 졸속 답정 탄핵 재판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가치와 법치가 파괴될 위기에 몰리자 국민들이 광주까지 찾아가 아직도 민주당에 속고 있는 국민들께 호소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정과 사범에 국회와 제도를 악용해 개인 범죄를 방탄하고 위장 우클릭,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 독재, 예산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 탄핵, 대란 선동으로 정권 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말씀대로 악마 집단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회 정상화, 재판 정상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계엄 탄핵 정국,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독식해 단 하루 만에 입법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지금의 나쁜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정치적 편향성과 졸속 심판으로 헌정질서,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정마비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174일이나 끌면서 국정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했다고 탄핵한 감사원장은 63일 만에 겨우 첫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탄핵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치 편향 재판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성의 이념적 편향성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마은영 재판관 임명사건, 한덕수 총리 탄핵 심사 순서 변경 등은 심각한 정치 편향 선후전도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당한 이 전략
정략적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대4 기각이었습니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보면 이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 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진숙 위원장의 마음까지 예단해 인용한 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자의적 절차 진행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답변서 제출기일 7일도 보장하지 않고 졸속으로 수치 관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판기일을 시작했습니다. 8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대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32조를 위반해서 소송 서류를 송달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